네, 안녕하세요. 조진영입니다. 오늘 영상은 경제 공부를 좀 쉽게 해보고 싶어 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.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경제 지식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를 좀 공부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, 조금 더 어떤 식으로 경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될지 좀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왜 경제 공부가 여러분이 잘 안 되는지,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이게 좀 이해를 좀 하시지 않을까라고 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학부생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또 제가 실무자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경제를 좀 쉽게 좀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제 공부가 방향을 정한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공부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 의식이 없어서 아닌데,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거든요.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영어를 공부한 것도 해외 여행을 가거나 뭐 해외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거나, 사실은 같은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그런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나 방법이 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어 여행을 가거나 순수 그냥 현지에서 대화 목적으로 한 사람이 정말 내가 타이트하게 내 토익으로 내가 라이팅 같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 잘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래서 경제도 사실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먼저 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방향을 잘 잡아야 공부한 것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목적 의식을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경제 공부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, 첫 번째는 경제학의 원리와 이론부터 튼튼히 쌓는 방법이고요. 뭐 맨큐의 경제학 같이 그런 경제 교재를 사서 공부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그 이론이나 좀 체계적인 방식을 뭐 내가 뭐 논문이나 뭐 이론적인 얘기를 좀 보면서 차근차근 그런 지식적인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잡아가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. 두 번째 방식은 실제 투자와 그런 시장을 내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아니면 뭐 고용 지표, 산업 생산 지표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읽고 해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보에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니고, 다만 목적에 따라서 중요도랑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. 뭐 이 정도 느낌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은 제가 설명을 두 가지 모두 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한번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루트는 이론 중심으로 공부법이고요. 이 루트의 시작점은 당연히 뭐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뭐 가장 유명한 책인 뭐 맨큐의 경제학이 있죠.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뭐 경제학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학문의 그런 기초 골격을 잡아준다.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. 뭐 수식이 아주 어렵거나 하지 않고 개념 위주로 잘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뭐 경제학을 내가 굳이 전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수천 곳의 대학에서 주 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도도 있고, 저 역시도 제 강의에 맨큐 경제학을 지금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맨큐는 사실은 경제학이 다른 뭐 경제 원론도서 마찬가지겠지만은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로 나뉩니다. 미시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선택을 다루는 그런 파트예요. 예를 들어 제가 왜 가격이 뭐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지, 시장은 어떤 상황에서 실패하는지, 뭐 이런 원리들을 좀 배운다고 할 수 있고, 거시경제는 나라 경제를 다루는 파트에 있는 뭐 GDP가 뭔지,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는지, 중앙은행이 왜 금리를 올리고 내리냐, 이런 원리들을 좀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맨큐의 경제학을 여러 번 다 읽고 나면은 이게 심화 단계로 해가지고 뭐 크루그먼의 경제학이라든지, 아니면 좀 약간 뭐 교양적인 지식을 위해서 뭐 EBS 다큐 프라임에서 뭐 자본주의 시리즈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조금씩 심화 단계 그런 경제로 좀 이론적인 공부를 넘어가시는 분도 많습니다. 이 루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? 그건 바로 어떤 경제 뉴스를 봐도 내가 나름 나만의 그런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렸다. 그러면 이게 왜 주식에 영향을 주고 무역 수지 적자가 났다. 이거는 왜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내가 수요와 공급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연결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론적인 측면에 도움 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
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. 이런 공부 방식에.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론적인 공부다 보니까 즉각적인 투자 수익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다. 그러니까 맨큐를 다 읽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일 당장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할 것 같아. 그렇지는 않죠. 그래서 초반 몇 챕터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투자에 연결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만 이런 토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뭐 시장에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앞으로 다른 보는 판단한 눈을 가지게 되는 게 좀 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. 저도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봤다.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두 번째 루트는 그 경제 지표 중심 공부법입니다. 이건 조금 더 여러분 실전이에요. 주식이나 채권, 환율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경제 뉴스를 읽고 싶은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던 분들은 이 루트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은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 기대로 움직여요. 그러니까 그리고 기대를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 경제 지표거든요. 그러니까 핵심 지표를 몇 가지 보면은 이제 뉴스를 보는 눈이 해석하는 눈이 좀 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연준, 그러니까 FED가 금리 결정을 할 때 CPI보다 이 지표를 더 중시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또 아실 텐데 PCE가 높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그런 신호이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. 반대로 PCE가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죠. 그러니까 과거에 불과 한 4년 정도 전에 PCE가 7%까지 치솟았을 때 그게 바로 연준이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오른 적이 있었고 그해 주식시장이 조금 더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지수는 산업생산지수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그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고 뭐 제조업, 광업, 전기, 가스 생산량 이런 거 다 종합한 건데 이게 떨어지면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고 경기 둔화 신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 지표는 NFP 그러니까는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.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인데요. 월가에서는 이날을 고용의 날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고용이 강하다는 거는 소비 여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는 뜻이니까 금리를 유지할 수 있거나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. 반대로 고용이 약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고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넣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표 관련 공부법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런 지표들을 어디에서 공부를 하느냐? 딱 두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그 FRED이고요. 이거는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.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직접 운영한 무료 데이터 사이트예요. PCE나 산업생산, 고용, GDP 등 모든 그 지표를 무료로 볼 수 있고 그래프로 시각화도 돼요. 그래서 처음엔 조금 영어라서 낯설 수는 있는데 그 PC 하나만 딱 검색해서 그래프 띄워도 이게 금방 익숙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investing.com이라고 이게 경제 캘린더예요. 그래서 이거는 매월 어떤 지표가 언제 발표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표 전에 예상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수도 있다. 그래서 무료 앱으로도 사용 가능하다. 뭐 이런 것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지표 중심의 공부법을 좀 익히다 보면요.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지표를 보기 시작하면은 뉴스가 재밌어지고요. 그리고 오늘 PC 발표 결과를 보고 연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예측을 해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공부법이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. 왜냐면은 기초 이론이 없으면은 해석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. 숫자는 아는데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. 그래서 이것도 약간 위험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제가 두 가지 루트를 모두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볼게요. 먼저 이런 루트는 맨큐의 경제학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이죠. 초반에 난이도가 높고 투자에 바로 연결하기엔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가장 튼튼한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처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.
지표 루트는 그 프레드와 경제 캘린더를 시작해서 시장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반 진입이 쉽고 투자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다. 그런데 기초 없이 하면은 연결이 좀 얕아질 수 있어요. 해석이 얕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직장인이나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알맞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루트가 사실은 함께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. 첫 한두 달은 그러니까 맨큐로 기초를 잡으면서 동시에 경제 지표, 캘린더를 보면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깊게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. 처음에는 어떤 지표가 언제 나오는구나,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구나, 이거를 꾸준히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 3, 4개월 차 이제 넘어갔다. 그러면 맨큐 거시편을 읽으면서, 거시경제편을 읽으면서 프레드에서 직접 내가 내 눈으로 PCE나 고용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, 교재에서 배운 그 인플레이션 개념이 실제 데이터가 눈앞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조금 더 내 나름대로 분석하는 시각을 좀 가질 수 있고요. 이제 5, 6개월 차로 넘어가면은 뉴스를 읽으면서 이론과 지표를 연결하는 훈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단계 되면요, 경제 기사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핵심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경제 공부는 목적에 따라서 루트가 달라진다. 둘째, 이론 루트는 원리를, 지표 루트는 실전을 키워준다. 그리고 셋째,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루트를 함께 하는 것이다. 이론으로 뼈대를 세우고 지표로 살을 좀 붙여나가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경제 공부는 여러분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꾸준히 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막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지표 이름 하나라도 기억을 하고 다음 페드의 발표일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내가 직접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경제 공부는 앞으로 저랑도 함께 계속 해보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